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남자 여운봉 박사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나라 믿고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신 우리 선배님들이 막상 은퇴하고 창구에 오셔서 왜 나는 기초연금을 못 받느냐, 왜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깎이느냐며 하소연하실 때였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연금 삭감이라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뉴스에서는 더 많은 분이 받게 되었다고 떠듭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빼기의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차가 있다는 이유로, 통장에 잔고가 좀 있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줄줄이 새어나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2025년형 기초연금 수급의 3가지 조건을 월가 둔성역과 은행원의 현장 감각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60분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통장에는 매달 34만 원, 부부라면 54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꽂히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선정 기준액 확정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2024년 213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에서 364만 8천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약 7% 정도 올랐죠? 물가 상승률과 노인 소득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아, 내가 버는 돈이 228만 원 안 넘으면 주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28만 원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버는 월급, 월소득으로 억지로 환산해서 더한 값입니다. 즉 소득이 0원이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공제를 해줍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11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30%를 더 깎아줍니다. 계산해 볼까요? 보십시오. 실제로는 300만 원을 벌지만 기초연금 계산기에는 132만 6천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인 228만 원보다 훨씬 낮죠? 재산이 없다면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300만 원이 월급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라면 어떨까요? 공제는 0원입니다. 300만 원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서 바로 탈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주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고 겁을 줍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임계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감액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60만 원, 80만 원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낸 돈 돌려받는데 왜 페널티를 주냐고 하시죠?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우리는 생존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금융공학적 솔루션은 조기노령연금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55만 원 정도라서 애매하게 감액 구간에 걸려 있다면 차라리 2년 일찍 당겨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연금액이 1년에 6%씩 줄어들지만 이를 통해 수령액을 51만 원 밑으로 낮춘다면 기초연금을 전액 약 34만 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확정 채권을 줄이고 기초연금이라는 국채를 편입하는 전략인 셈이죠. 또한 건강보험료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아서 기분 좋았는데 기초연금 깎이고 건보료 폭탄 맞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 3차 방정식,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을 반드시 풀어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3000cc가 넘으면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이었습니다. 15년 된 에쿠스 타시는 어르신들, 차값은 300만 원도 안 되는데 배기량 때문에 억울하게 못 받으셨죠?
하지만 2024년부터 이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이 기준은 유지됩니다. 이제 유일한 기준은 차량 가액 4천만 원입니다. 배기량이 3,500cc라도 외제차라도 상관없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기준으로 4천만 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으로 봅니다. 일반 재산은 연 4%만 소득으로 잡히니 큰 타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4천만 원이 넘는 순간 그 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 가격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4,100만 원짜리 차가 있다면 여러분의 월 소득이 4,100만 원인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탈락입니다. 특히 전기차 타시는 분들, 배터리 가격 때문에 차값이 비쌉니다. 보조금 제외 전 가격인지 보험가액 기준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서울에 5억짜리 집이 있는 김 씨와 시골에 4억짜리 전원주택을 지은 이 씨, 누가 기초연금 받기에 유리할까요? 얼핏 보면 집값이 싼 시골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제액 차이, 점 감안하면 시골 주택의 소득 환산액이 의외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귀농해서 노후 보내려다가 기초연금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산 재배치 관점에서 거주지 전략도 다시 짜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바로 통장 잔고입니다. 금융재산은 기본 2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연 4%의 이율로 소득 환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이자 소득입니다. 은행 예금 3억 원이 있다고 칩시다. 3억 원 자체를 재산으로 봐서 소득 환산,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또다시 소득으로 합산, 즉 원금 때문에 한 번 맞고 이자 때문에 두 번 맞는 이중 타격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PB 시절 고객님들께 기초연금 경계선에 있다면 예금을 깨서 주거용 부동산으로 옮기거나 비과세 개인연금으로 전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자녀가 효도한다고 부모님 명의로 들어준 저축성보험, 이게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계약자가 자녀라도 피보험자가 부모님이면 문제가 됩니다. 2025년 신청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 및 수익자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재산이 많으니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면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는 자연적 소비분이라는 무서운 개념을 적용합니다. 재산을 증여하면 그 돈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매달 생활비로 썼다고 가정하고 천천히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약 35개월, 즉 3년이 지나야 그 1억 원이 재산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재산 빼돌리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 최소 4, 5년 전부터 계획된 증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기초연금의 거대한 변화와 세 가지 핵심 조건, 소득 인정액과 공적연금의 관계, 자동차 및 거주지 공제 전략, 금융재산과 증여의 시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도가 복잡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고 싶은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몰라서 못 받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센터 가시기 전에 반드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3,600만 원은 여러분의 손끝에서 결정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줬다 뺏는 연금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여박사가 더 좋은 정보를 캐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